지금 나스닥이 5%씩 폭락하는 변동성 속에서 금요일에 거래대금 1조 종목이 시장에서 출현했습니다. 삼성전자보다 거래대금이 많이 나오면서 1조 1000억이 나왔는데, 제가 최근에 말씀드렸다시피 주식은 유행과 같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주식을 하는 초기에는 수급 매매 같은 게 정말 잘 통했으며 그게 몇 년간은 지속이 되다가 지금은 아예 통하지도 않고, 지금 시장에서는 오직 거래대금과 신고가 추세의 종목들이 한 번 올라가면 끝까지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때까지 여러 가지 종목들 통계만 내보더라도 거래대금이 터진 초기에서 시간이 쭉 지나고 나면 그 뒤에도 시세가 여러 번 나오거나 광기의 끝을 보여주는 종목들이 정말 많았다는 겁니다. 아마 거래대금으로 이런 분위기를 만드는 패턴을 처음 시작한 게, 최근 들어서 시작을 한 게 시젠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시젠이라는 종목 그 전에 정말 대단했습니다. 처음에 거래대금이 시작하자마자 3천억 이상이 터졌습니다. 2020년 2월 18일 이때 거래대금이 4,200억이 나왔는데, 그 뒤에도 거래대금이 6,700억 원, 그 뒤에도 1조 원 가까이, 그리고 시간이 지나서도 1조를 훨씬 넘어서는 2조, 3조. 시젠이 폭락장 이후에 변한 시장에서 거래대금 주도 시장을 본격적으로 시작시켰다 하더라도 아마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거래대금이 주도하는 시장은 제 생각으로 지난 폭락장 이후에 2년 정도 되었지만 앞으로도 최소 몇 년 이상은 지금처럼 뻔한 패턴이나 발라 먹을 수 있는 종목은 거래대금에서만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제가 말하는 게 모든 게 정답은 아니지만, 지금 주식을 공부하시는 분들은 가치 투자 기업 분석 이런 걸 해봤자 무조건 상승하는 시장빨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기 때문에, 시장 분위기, 어떤 종목에서 돈이 몰리고 돈이 될 수 있는지 그 분위기에 맞춰서 공부할 필요가 있다 생각하는데, 차라리 거래대금을 중심으로 거래대금에 대한 기술적 분석, 거래대금에 대해서 공부하고 스스로 분석을 하시는 게 훨씬 더 지금 시기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지금 시기에서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그냥 쉬는 거, 무조건 돈을 지키는 것이겠지만, 진짜 내가 주식을 하고 싶다, 그래도 해야겠다 싶으면은 거래대금을 중심으로 분석하는 게 훨씬 더 현실적일 수가 있습니다. 저도 부족한 점이 참 많은데, 저보다 분석 잘하시고 매매 잘하시는 분들, 특이점을 잘 찾으시는 분들이 시장에서 분명히 많을 텐데, 주식엔 정확한 답이 없기에 답을 정확하게 찾으려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확실한 것은 최근에 계속 급락하는 카카오나 네이버처럼 어디가 저점인지도 모르는 걸 떨어진다고 무조건 잡는 것보다, 차라리 물린다 하더라도 거래가 살아있는 곳에 물리는 게 더 낫다는 겁니다. 대신에 아무거나 거래대금이 나왔다고 아무거나 들어가서 물리는 게 아니라, 상승 초기냐, 신고가 추세냐, 아니면 따로 움직이는 종목이냐, 이런 것들을 구별할 줄 알아야겠지만, 잠깐만 분석해 보더라도 누구나 구별은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금요일 시장에서는 대한전선이라는 종목에 거래대금이 1조 1000억, 모든 종목 중에서 1위를 했습니다. 자, 여기서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일단 이런 거래대금이 나왔다 하더라도 무조건 오른다는 생각을 가지시면 안 됩니다. 무조건 이게 나중에 오를 것이다, 이런 생각을 가지는 게 아니고, 시장에서 모든 돈이 여기로 모이기 때문에 내가 거래대금이라는 것을 잘 응용할 줄 안다면 돈을 벌 수 있는 기회가 있겠구나. 시장이 좋든 안 좋든 이 거래가 몰리는 종목을 통해서 내가 합리적인 자리만 잘 찾아낼 수 있다면 기회가 생길 수 있겠구나, 이런 개념으로 받아들이셔야 됩니다. 어떤 종목을 매수할 때는 이 종목은 무조건 올라갈 것이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들어가면 절대 안 됩니다. 당연히 이 대한전선이라는 종목도 당장 어떻게 될지 아무리 거래대금이 받쳐준다 하더라도 저도 미래는 알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이게 진짜로 몇 주, 몇 달 후에 한신기계, 최근에 휴림로봇 같은 종목처럼
계속 올라가는 것을 안다면 저는 눌림목 같은 지루한 기다리는 매매를 하지 않고 당장의 전재산 미수 몰빵으로 때려 넣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주식은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절대 무리한 모험을 할 수가 없습니다. 나중에 시간이 지나서 한신기계나 휴림로봇같이 아쉬운 상황이 펼쳐질 때도 있겠지만 다 자신의 그릇과 안전을 위해서겠지만 돈이 안 몰리는 종목에서 뭘 하는 것보다 차라리 돈이 몰리는 곳에서 뭘 하는 게 훨씬 더 유리할 수밖에 없고 기회가 많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거래가 없는 이런 종목들, 우리기술투자, 그전에도 강했지만 현재는 최악입니다. 하이로닉, 컴투스홀딩스, 지금 당장 돈도 없고 아무런 관심도 받지 않는 종목에 들어가서 잘못하면은 돈 날리는 것은 기본이고 스트레스까지 심하게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돈이 몰리는 곳에서 기회가 많은 것은 당연한 말입니다. 자, 최근에 제가 설명을 드린 제 기준으로 거래대금 3단계가 있는데 저번보다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1단계가 3천억 원, 2단계가 7천억 원, 3단계가 1조 원입니다. 자, 여기서 첫 번째로 1단계는 거래대금 3천억이 나오면은 무조건 일단은 분류합니다. 분류해서 걸러도 되니까 일단은 분류를 합니다. 그리고 모양이 괜찮다 싶고 먹을 자리가 만들어지겠다 싶으면은 2천억 정도까지 쇼부를 본다 하더라도 상관없습니다. 일단은 분류하고 마음에 들지 않고 자신이 없다면 그냥 삭제를 하면 그만이기 때문에 일단 터졌다 하면은 분류하고서 몇 주 동안은 관찰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몇 주 동안 이게 올라온 자리를 잘 유지해 주는지, 거래대금이 그전 평균보다 많이 나오는지, 지속이 되는지 이 정도만 꾸준하게 체크한다 하더라도 충분히 급등주는 잡아낼 수가 있습니다. 대한전선 같은 경우에도 5월 4일 수요일 시장에서 거래대금이 3,600억이 나왔습니다. 이때 제가 게을러서 그런지 아니면 시장 분위기 때문에 그런지 체크를 하지 않았는데 이때 다 징조가 있었습니다. 지나와서 하는 말이긴 하지만 이걸 못 본 게 참 아쉽습니다. 시젠이란 종목도 어떻게 시작을 했냐면 갑자기 이게 거래대금이 막 1조 원 이렇게 나오는 게 아니라 그 전에 다 징조가 있습니다. 처음에 가볍게 2천억, 3천억으로 시작을 해서 그게 점점 늘어나는 구조라 보시면 되는데 처음 출발할 때도 거래대금이 4,200억 원, 이거는 아주 단순하게 생각을 하셔서 당연히 그 전에 매집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매집을 위해서 거래대금이 조금씩 터져가지고 점점 많아지는 구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1단계는 무조건 분류한 다음에 관찰을 해야 되는 게 그 뒤에도 계속 추세가 유지가 되고 거래가 어느 정도 유지가 되면은 다 의미가 있다는 뜻이 될 수가 있어서 거래대금이 처음 나왔다면은 그 다음 단계로 가는 징조를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무조건 분류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2단계가 7천억 정도인데 여기서 꼭 참고를 하셔야 될 게 있습니다. 주가가 상장하고 나서 역사적 신고가 추세냐, 여기서 상승할 수 있는 확률이 좀 많이 갈리는 것 같습니다. 단순히 거래대금만 몰렸다가 일시적으로 상승하는 종목은 신고가 추세가 아닙니다. 일시적으로 상승했다가 그대로 제자리로 돌아가는 종목들은 신고가가 아닌데 신고가 추세의 종목, 최근에 대박난 종목이 있다면 한신기계라든지 일동제약이 있습니다. 둘 다 상장하고 나서 역사적 신고가, 이 신고가 추세가 나와줘야지 확률적으로 높아져가지고 눈 감고 지르기 정도가 가능해지는데 대한전선 같은 경우에는 신고가는 아닙니다. 그 전에 워낙 꼬이고 수급이 엉망진창일 수가 있기 때문에 일시적일 수 있다는 생각도 해야 돼서, 또 외국인 작품이라서 이 종목은 제 기준으로 봤을 땐 눈 감고 지를 수는 없습니다. 만약에 대한전선의 차트가 일동제약이라든지 한신기계같이 역사적 신고가와 거리가 좁혀지는 그런 차트였다면은 아마 눈 감고 매수를 했을 텐데 아쉽게 그런 조건은 갖춰지지 않았습니다. 최근에 차트가 좋다곤 하지만 그 전에 고점을 뚫어주는 차트라 하지만
신고가 조건이 갖춰지지 않았습니다. 이게 아주 단순한 것이긴 한데 여기서 꽤나 확률이 갈리는 것 같습니다. 저도 이 조합을 기다리고 있는데 한신기계 다음에 어떤 종목이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만약에 다음에 이런 조건이 갖춰진 종목이 나오게 된다면 그냥 눈 감고 죽어보자 생각을 하고 질러볼 각오는 되어 있습니다. 막상 상황 부딪히면 또 쫄보가 될지 모르겠지만 제발 이런 기회가 찾아오기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3단계 1조 원이 있는데 신고가 추세의 1조 원. 상승 초기 조합은 묻지마 매수가 가능합니다. 상승 초기라는 것은 처음 양봉이 나왔을 때가 아니라 처음 1조 원이 나왔는데 그게 단기간에 몇 배씩 오른 상태가 아니라 한 두세 번째 양봉이 나오는 상황에서 매수를 한다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어떤 말이냐면 어떤 종목이든 간에 조용하다가 갑자기 1조 원이란 거래가 터지는 것은 정말 어렵습니다. 그 전에 매집 상황과 손바뀜에 따라서 다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어떤 종목이든 처음 출발하자마자 막 7천억 원 1조씩 터지는 게 아닙니다. 한신기계 같은 경우에도 어떤 식으로 거래대금이 터졌냐면 처음에 1,600억 원, 그 뒤에 2천억 원 이렇게 단계별로 올라가는데 한 두 번째, 세 번째 단계까지 거래대금이 충족이 된다면은 그때를 첫 상승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두세 번째에서 1조 원 거래대금이 나온다면 묻지마 매수까지 가능한 상황이 고점 추격에서도 가능할 수 있는데 대신에 주가가 계속 끝까지 오른 상태에서 너무 장기간 많이 오른 상태에서 1조 원이 터지는 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예를 들자면은 계속해서 터져온 일동제약이 최고점에서 1조 원이 나온 거 이거는 의미가 없습니다. 대신에 일동제약도 1조 원이 터지던 시점이 있었는데 바로 이 구간입니다. 2월 7일이랑 2월 22일 이때 1조 원이 나왔는데 1조 원 터지고 나서 좀 고생을 하긴 했지만 이 터진 물량이 좀 힘들게 하는 경우가 있어도 나중에 결과를 보면은 항상 고점을 뚫어주는 시세가 나왔다는 겁니다. 특별한 엄청난 악재가 나오지 않는 이상은 거래대금이 한번 터졌다. 이거는 끝날 때까지 끝난 것이 아닙니다. 이거를 또 반대로 잘 응용할 줄 아는 분들은 최근에 이런 엄청난 거래대금이 나왔는데 차트가 좀 떨어져 있다. 심각한 대폭락은 아닌데 어느 정도 황금선 근처 또는 약간 밑까지 떨어져 있다. 그러면은 또 과감하게 그 전에 거래대금을 믿고 또 신고가 추세를 믿고 지를 수가 있습니다. 지나간 차트라서 제가 쉽게 말하지만 혹시나 다음에 이런 상황이 나온다면 저도 이런 상황을 좀 활용하기 위해서 몇 번씩 다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대신에 좀 주의를 해야 될 것은 단체로 움직이는 테마는 제외를 시키거나 대장주만 공략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가지고 최근에 곡물주들이 이리저리 널뛰기를 했는데 단체로 움직이는 종목은 한 종목이 고점에서 크게 무너진다면 예상했던 것과 다르게 흘러가서 버티기가 힘들거나 변수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단체로 움직이는 게 아니라 단독으로 움직일수록 유리할 수 있습니다. 아니면은 진짜 대장주만 공략을 한다던가. 대장주는 다 필요 없이 그 테마 중에서 거래대금이 가장 많이 나오는 종목입니다. 대장주는 그 테마 중에서 변동성이 아주 뛰어나고 거래대금이 가장 많이 나오는 종목을 대장주라고 볼 수 있습니다. 대안전선은 아쉽지만 묻지마 매수까지 하는 것은 좀 어렵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는데 만약에 여기서 나중에 잘 풀린다 하더라도 후회는 없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신고가 추세의 조건이 한신기계나 일동제약처럼 갖춰지지 않았고 그 전에 좀 이 종목의 특징에 대해서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 전에 하락 추세가 정말 길었습니다. 답답하던 종목 중 하나로 잘못 물리면은 진짜 큰일 날 수 있는 종목 중 하나이기 때문에 또 수급이 장기간 꼬일 대로 꼬인 종목은 결국에 제자리로 돌아간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가지고 HMM처럼 이것도 정말 대단하긴 했지만 그 전에 장기간 이 꼬여진 추세는 밑에서 물귀신처럼 잡아당기는 힘이 분명히 존재한다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이것도 정말 대단하긴 했지만 그 전부터 많이 꼬여 있고 관계가 끝나는 즉시 밑에서 잡아당기는 힘이 아주 강력할 수 있기 때문에 HMM과 좀 비슷한 느낌으로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대신에 단기간에 눌림목이 나온다면 뭐 예를 들어 가지고 갭상 시간의 거래에 올랐으니까 갭상승이 나온 다음에 눌림이 시초가 대비 또 적당한 건강한 눌림목이 나온다면 일시적으로 받쳐주는 그 매수세로 인해서 눌림목은 굉장히 잘 통할 수도 있습니다. 단기간에는 잘 통하겠지만 다른 신고가 추세 종목처럼 묻지만 매수를 해서 끝까지 버티기에는 장기간 많이 꼬인 상태이고 거래 대금이 없다면 정말 답답할 수가 있기 때문에 또 프로그램 외국인 단타의 작품일 수가 있어서 변수가 여러 개 존재하므로 이런 조건들처럼 신뢰하기에는 어려운 상태입니다. 지금 당장은 퍼펙트한 새 출발 종목이 없지만 꾸준함이 나중에 분명 대박을 가져다 줄 거라 믿고 있기에 앞으로 내가 이런 종목이 나왔을 때 이런 종목을 잡을 수 있는 가능성, 앞으로 펼쳐질 일들에 대해서 설레일 수밖에 없습니다.